SK 바이오팜 호재를 필두로 해서 바이오 섹터의 온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를 도전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주식 투자자 개포동 개미입니다. 이번 제 매매 일지 영상에서는 매번 보여드리다시피 저의 현재 주식 잔고를 공개를 하고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SK 바이오팜과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가볍게 살펴보고, 그 다음에 제가 현재 보유 중인 나노메딕스와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저의 매매 일지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현재 제 주식 잔고를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. 실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의 주식 계좌 수익률 상태는 마이너스 12%에 가깝고, 그 다음에 나노메딕스는 마이너스 19%에 가깝고, 신라젠은 마이너스 5% 상태인 아주 수익률 상태는 아주 형편없는 상태입니다. 하지만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저의 영상은 제 개인의 매매 일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제가 보유 중인 종목과 관련된 여러가지 종목들에 대한 현재 저의 생각과 그 과정을 기록하는 데 의의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되는 수익률 잔고를 공개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먼저 제가 보여드릴 차트는 SK 우선주와 그 다음 SK, 그리고 SK 바이오랜드, 그 다음 티움바이오,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SK 바이오팜과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이것들에 대한 가벼운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다들 아시다시피 SK에서 독자적으로 신약 개발을 FDA 판매 승인까지 완전히 다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이 22일 날 전해지면서, 그동안 SK가 그것 때문이었는지 8월 달에 굉장히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쭉 올라온 그 상승 추세가 일단 단기적으로 꺾이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. 사실은 SK 바이오팜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관된 종목은 SK 본주 이거가 맞는데, 역시나 메지온 이슈일 때도 비슷하게 이렇게 코스피의 대형주 주식인데도 굉장히 큰 호재가 발생을 했지만 엄청나게 큰 하락폭이 발생을 했고,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SK 바이오랜드가 벌써 오늘까지 해서 2번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SK 케미칼에서 분사했다고 하는 티움바이오, 이 종목은 신규 상장이라고 해서 세력들이 이제 작전을 해먹기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수급이 좋은 채로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또 SK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차트의 흐름은 SK 본주와 상당히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지만, 지금 요 이틀 사이에 나름 이제 단타 세력이 좀 하고 치고 빠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모습을 이틀 연속 보여주고 있고, 좀 차이가 있다면 SK 우선주는 상장 주식 수가 굉장히 적고 또 우선주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원래 이 우선주의 특성이 잘못 작전을 했다가는 세력들도 빠져나가기도 힘들고, 또 SK 같은 경우에도 원체 메이저 세력들이 막강하고 시총도 18억 20억 정도 되는 덩치가 큰 종목이다 보니까, 근데 이제 SK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우선주나 다른 굉장히 좋은 우량 우선주와는 달리
현재 시총이 900억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주식이고,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SK바이오팜과 관련된 작전 세력들이 어쨌든 바이오 섹터와 관련된 세력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, 아무래도 뭐 기존에 알고 있었던 뭐 세력들도 있었겠지만, 대체로 굉장히 뉴스가 뭐 지수가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처럼 갑자기 큰 호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, 이거와 관련돼서 우선은 상관이 없다고 또 이렇게 SK 바이오랜드를 크게 끌어올리고, 또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또 티움 바이오를 올려고, 정작 중요한 SK와 SK 우선주는 굉장히 폭락을 시키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. 뭐 이제 시장 규모와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은 다들 보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런 어떤 심리적인, 그러니까 뭐 메이저 수급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, 이 SK 본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런 수급 논리보다는 이 개미들의 집단 심리 뭐 이런 작용들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게 좀 더 주가 향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,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, SK 본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지만, 지금 뭐 요때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듯이 지금 이렇게까지 해놓고 어쨌든 밑골을 달고 뭐 운봉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밑골을 달았기 때문에, 이게 이런 식으로 밀리다가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든지, 아니면 이쯤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나중에 또 이제 다시 올라가든지 하는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왜냐하면 일봉은 그렇지만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었을 때에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, 단지 이제 이 월봉의 사이즈가 좀 굉장히 컸다고 해서 이제 조금 조정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, 어쨌든 이제 주봉과 월봉을 본다는 것은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, 좀 원래 이제 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SK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뭐 저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이제 작전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띄우기가 좋은 종목은 SK 본주가 아니라 SK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오늘은 다시 21선 위로 또 끌어올렸고, 윗꼬리가 굉장히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이 21선을 깨트리지만 않는다면 좀 진입을 하고 끌고 가더라도 과연 뭐 어디까지 갈지 좀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. 뭐 주봉이 이렇게 쭉 올라서 좀 이제 폭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,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좀 계속해서 이제 뭐 분봉상 좀 깨트리는 움직임이 나온다. 저는 지금 10분봉을 좀 보기는 했었는데, 뭐 이 분봉상 좀 차트가 깨지는 느낌이 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튀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,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쭉 내려왔어도 뭐 기관 매물들이 왔다 하더라도 밑에서 받쳐주면서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받쳐준다라는 느낌이 된다면 진입하고 나서도 조금 더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티움바이오를 샀으면 좋았을 텐데,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뭐 밴드 상단이었던 뭐 2만원 뭐 정도까지는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, 뭐 그야말로 어쨌든 세력이 해먹기 따라 좀 일단 굉장히 큰 1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, 뭐 최근에 상장했던 다른 종목들을 예로 들자, 뭐 굳이 뭐 종목을 들지 않더라도 그런 흐름을 빗대어 봤었을 때 이 상승을 뒷받침해주는 일봉과 분봉이 계속해서 나타나 준다면 보유를 하고, 신규 뭐 저처럼 아직 보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정을 하고 좀 횡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좀 기다렸다가 2차 상승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듭니다.
그리고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이 정도 갔으면, 사실 이렇게 간 이유도, 어, SK 바이오팜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개미들이 다 버린 거를 단타 세력은 그걸 그대로 쉽게 다 매집을 할 수가 있었고, 매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도 큰 폭으로 결국에는 이제 상한가를 찍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월봉으로 봐도 그렇고 이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는 큰데, 이번 세력이 그야말로 핸들링을 어떻게 하느냐, 뭐 내일도 오르고 뭐 그러면은 뭐 이제 단일가 상거래일 동안 하게 될 텐데,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정말 끝도 없이 계속 올릴지, 아니면은 한 내일 정도까지 해가지고 장 막판에 완전 폭락을 시켜가지고 단기로 얘는 해먹고 나갈지는 사실 이 물량 쥐고 있는 세력 마음이라서, 좀 뭐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에는 이 종목은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당연히 뭐 이성적으로 뭐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SK 본주를 사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이제 어쨌든 SK 본주를 생각을 하는 게 맞긴 맞는데, 실질적으로 시세가 난 거는 상관이 없는 SK 바이오랜드가 올라버리고 신규 상장을 해서 뭐 티움 바이오가 올라버리고 있는데, 단타로 해가지고 좀 계속해서 주식 창을 바라볼 수 있거나, 아니면 나는 그냥 도박이라 할지라도 그냥 적당히 소액 들어가서 덮고 안 보겠다, 뭐 한번 그냥 운에 맡겨보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, 뭐 SK 바이오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단일가든 뭐든 다 무시해버리고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. 뭐 그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, 보통은 다른 뭐 좀 급등주들 보면은 그런 경우가 가끔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오히려 상관없고 뭐 어쩌다 저쩌다 말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용해서 더 올려버리고, 계속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네, 지금이라도 탈까 해가지고 타면 그때가 꼭지, 뭐 이런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개미들을 꼬드기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에 핫한 뭐 어떤 주제가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,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뭐 기회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구간일 수도 있지 않나, 뭐 이런 같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제가 보유 중인 나노맥스와 신라젠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나노메딕스는 지금 차트의 느낌상으로 봤었을 때에는 뭐 굉장히 좀 절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나름 오늘 21선을 이제 뚫고 갈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, 그러지 않고 21선 딱 찍고 그대로 다시 또 윗골에 달면서 내려와 버렸고, 완전히 그래서 음봉 마감이 돼버렸는데, 짐 로저스가 뭐 발표도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, 사실상 지금 나노메딕스가 역배열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무시하고 뭐 지금 이때처럼, 혹은 뭐 이때처럼 말 그대로 세력이 갑자기 올리고 싶어가지고 뭐 키움증권 보통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럴 때 키움증권 창구에서 많이 매수세가 몰리긴 했던데, 당장 내일이라도 혹은 내일 모레라도 뭐 차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60일선 깨지 않고 있다가 다음날 갑자기 상한가를 치거나 급등을 해버리거나, 뭐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유행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시기가 되지 않았나,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뷰로밖에 볼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었을 때는 뭐 아직 뭐 희망을 버리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, 이건 역시도 결국 주봉 따지고 월봉 따진다고 한다면 시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인데, 지금 제가 이거를 한 달 가까이 어쨌든 돼가고 있는데, 뭐 아직까지도 참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이때 기회 줄 때 뭐 팔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긴 하는데, 그래도 뭐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뭐 이거를 손절할 생각은 아직은 없는데,
60일선을 지켜주는지 단기간으로는 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같은 추세로는 당연히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내일도 떨어질 확률이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, 또 주식이라는 게 무조건 뭐 우리처럼 개미들한테 보라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은 건데, 또 이렇게 그려진 건데, 뭐 그렇게만 뭐 보여진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게 또 주식이기 때문에 뭐 너무 희망을 잃지는 마시고, 뭐 저 역시도 뭐 저만큼 뭐 물린 사람도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, 뭐 저를 보면서 위안을 삼으셔도 좋고, 뭐 저는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매매 일지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뭔가 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신라젠인데요. 오늘 뭐 필룩스, 예전에 제가 매매를 많이 했었던 뭐 필룩스도 그렇고, 그다음에 헬릭스미스도 그렇고, 뭐 좀 좋은 흐름을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, 그래도 어쨌든 신라젠이 오늘 좀 18,000원을 18,050원? 18,000원을 좀 넘어서 마무리가 됐으면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됐을 텐데,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. 지금 이 주봉 20선하고 맞닿아 있는 뭐 완전히 이제 그 아래이긴 하지만 이거를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져야지만이 12월, 이제 다음 주가 12월이니까 12월로 넘어가면서 좀 새로운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, 신라젠도 역시 나노메딕스와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가?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.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SK바이오팜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 섹터에 다시 좀 좋은 흐름들이 보여줄 것만 같은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어서, 좀 그 기대감에 좀 편승을 해가지고 SK바이오팜을 필두로 해서 좀 HLB 뭐 합병 이슈도 있고, 좀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들이 다시 이제 11월 마무리를 하면서 12월로 넘어가서도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좀 기대를 하면서 신라젠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제 매매 일지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. 이번 주가 이제 12월을 12월을 맞이하기 전에 11월 월봉을, 그리고 12월의 마지막 주봉을 결정짓는 이제 한 주가 될 텐데,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가, 특히 이번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을 그릴 텐데, 그때는 이 바이오 섹터와 나노맥스 같은 개별 종목도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, 또 지수가 좀 반등을 다시 오늘로써 해가지고 다시 또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를 그릴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면서, 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, 내일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,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영상을 이제 저의 매매 일지를 기준으로 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